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제 지난 쿠칭 관련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 내용이 제 영상보다 훨씬 더 알차더라고요.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그 구독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내용으로 한번 쿠칭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쿠칭의 가장 큰 장점은요, 쿠칭에 있는 4개의 국제학교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 아이가 재학 중인 로지 인터내셔널 스쿨, 러지 인터내셔널 스쿨이거든요. 그리고 세인트 조셉, 이 두 학교는 A레벨 성적이 정말 KL에 있는 탑급 학교들하고 비교해서도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학비에 있어서는 제 지난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비 기준으로는 최대 4분의 1의 학비를 내고 A레벨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를 내주는 학교들입니다. 영국식 국제학교들 중에서 A레벨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 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그냥 그 학교의 퀄리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A레벨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A레벨 결과가 좋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로지 국제학교랑 그리고 세인트 조셉 국제학교는 A레벨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퉁쿠 헬프 국제학교, 그냥 여기선 퉁쿠 푸트라 헬프라고도 부르고요. KL이나 이런 쪽에 서말레이시아 계신 분들한테 그냥 헬프 국제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프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퉁쿠나 퉁쿠 헬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어쨌든 그 퉁쿠 같은 경우도 저학년들 그리고 세컨더리도 괜찮습니다. 교육의 질도 제가 생각할 땐 서말레이시아 기준으로 해서 중급 학교들하고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프 교육재단에 퀄리티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비도 저렴하고 캠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적어도 서말레이시아 KL 인근에서는 그 정도의 학비를 주고 그 정도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퉁쿠 헬프 굉장히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가성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네오 인터내셔널 스쿨은 보르네오 국제학교도 이번 1월에 새 캠퍼스로 옮겨가면서 아주 캠퍼스 시설이 시설적인 면에서 가장 최신식 학교고 그 정도의 캠퍼스를 가진 학교를 KL이나 그런 쪽에서 다니려면 아마 그 학비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즉 쿠칭에 있는 이 4개의 국제학교들은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그거는 쿠칭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요, 한국과 비교할 때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적다. 즉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곳 쿠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 국제학교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안 시킵니다. 특히 저학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 국제학교 생활에 적응만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한국 학교 생활과 비교할 때는 이곳 생활은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즉 공부량이 적고, 그 말은 공부해야 될 양이 적으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이곳 국제학교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영어를 학교 생활을 통해서 수업 그리고 친구들과의 생활을 통해서 영어 습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한 말레이시아 오시는 분들, 조기 유학이나 국제학교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예, 당연한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운동 관련 학원비가 저렴하다. 즉 운동 관련해서 뭐 이런 사교육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건비가 한국보단 훨씬 더 저렴한 게 사실이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아이들 여러 가지 뭐 이런 체육 관련 액티비티 같은 거 시킬 때 비용이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단지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건비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하고 비교해 볼 때 저렴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무언가를 배울 때 당연히 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운전자들이 과격하지 않다. 저도 지금 이곳에 와서 운전을 한 달 이상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크랙션 울린다고 하죠. 예, 홍킹 빵빵 경적 소리 듣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두 번 들었나? 네, 운전자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줍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운전 초보인 경우에 또 되게 기다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여기서 운전만 좀 반대편이거든요. 이쪽은 예, 그 운전하는 것만 적응되시면 예, 운전자들이 정말로 과격하게 운전하지 않아서 할만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예, 정말 이 빵빵 소리, 경적 소리 안 듣는 거, 그거 운전할 때 경적 소리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장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오시면 뭐 쿠알라룸푸르도 그렇고 페낭도 그렇고, 특히 페낭은 제가 그냥 음식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곳 쿠칭에서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런 누들, 예, 국수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예,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정말 예, 다양한 뭐 꼭 여러 나라의 음식을 떠나서 정말 다양한 요리들을 예,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점, 여섯 번째 장점인가요? 예, 여섯 번째 장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다양하고, 또 여기 로컬 식당들에 가면 여기 뭐 코피티암이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냥 영어로 카페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음식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그냥 성인 두 사람이 가서 국수 한 그릇씩 이렇게 먹으면 한 우리 돈으로 한 4,500원? 그러니까 뭐 국수 한 그릇에 한 그냥 2,000원, 3,000원 합니다. 예, 물론 양은 한국 기준에 비해서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 한 끼 식사로 됩니다. 그래서 이곳 현지 로컬 음식점들은 음식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장점이겠죠. 다음 일곱 번째 장점은요. 일곱 번째 장점은 여기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필수거든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근데 기름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한 6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링깃, 1링깃에 300원이라고 생각하면 리터당 1링깃 정도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굉장히 저렴하다. 여기 말레이시아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값을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름값이 저렴하니까, 자동차가 필수인 곳에서 기름값이 저렴하니까 당연한 장점 맞습니다. 여덟 번째 장점은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근데 이거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장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냥 네, 쓰레기 분리수거 잘 안 합니다. 이곳. 물론 모든 콘도마다 그 리사이클링 빈들이 다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 왔을 때 처음 한 달 동안은 콘도 생활을 했지만, 콘도 밑에 보면 그 로비 쪽에 보면 분명히 리사이클링 빈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생활상의 편리함은 있겠지만 네. 또 환경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 생각한다면 네. 분리수거는 그래도 잘 지켜지는 게 또 맞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9번째는 학교에 행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예, 뭐 고학년들도 포함되겠죠. 뭐 어쨌든 예, 한국보다 다양한 이런 학교 행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그런 게 또 교육이잖아요. 네, 저희 아이는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지난달에 초에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학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 사실 공감 못하지만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적어도 뭐 한 학기, 두 학기, 뭐 한 텀, 두 텀 생활해 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저도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점, 마지막 10번째 장점인데요. 생활이 단순하다.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죠. 단순한 생활을 좋아하신다면 이곳 쿠칭 생활이 본인에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나는 단순한 생활이 싫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장점이 아닌 분명히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기에 이곳은 괜찮은 곳입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레이드백이라고 하죠. 레이드백.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하는 면들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다. 누군가에겐 장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이 오히려 장점보다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점. 첫 번째 단점은요. 생활비가 한국에 비교해서 만만치 않다. 참고로 이곳 현지 물가는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악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족도 장볼 때마다 이게 정말 말레이시아 특히 쿠칭 물가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놀랐어요. 물가가 저렴하지 않은 거에 저도 저희 가족도 살짝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처음 왔을 때. 지금 이분 말씀으로는 렌트비. 어쨌든 뭐 한국에서는 자가하시면 우리 렌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뭐 한국은 전세 개념도 있고요. 하지만 이곳은 뭐 집을 사지 않는 이상은 렌트를 해야 되고 저희도 렌트를 하고 있고 렌트비를 당연히 매달 내야 됩니다. 그게 한국 기준으로는 렌트비가 저렴하지만 그런 렌트비가 보통 한 7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7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집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더 비싼 렌트비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렌트비도 있지만 그래도 한 70만 원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3인,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렌트비 고려하고 그리고 이분은 차량을 렌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차량 렌트비도 비싸지만 차량 구입비도 비쌉니다. 한국에 비교해서 제가 제 지난 영상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도요타 작은 차량이거든요. 근데 신차로 구매했는데 최고 사양도 아닌데 거의 2,600, 700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해서는 자동차 값이 비싸다. 따라서 렌트비도 한국하고 비교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즉 차 렌트비, 차 구입비, 그리고 학비. 어쨌든 이곳에 뭐 보통 다 이제 국제학교 보내시니까 당연히 국제학교 학비 내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뭐 쿠알라룸푸르나 페낭이나 조호바루에 비해서는 이곳 국제학교들은 정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말 제가 이곳 국제학교 학비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따로 이거는 만들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부분들도 놀라실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국제학교 학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쿠칭에 있는 국제학교들 특히 가성비가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지금 단점으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뭐 렌트비, 집 렌트비, 그리고 차량 구입 비용 아니면 혹은 렌트 비용, 그리고 아이들 학비 당연히 내야 되니까 그리고 비자 비용을 언급하셨는데요. 참고로 비자 비용은 쿠칭은 아직까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직접 신청해서 아이 학생 비자랑 와이프 가디안 비자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까지 받았고 비자까지 다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에이전트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제가 생각해봐도 그 비용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 견적을 받은 비용이 3,000 링깃이었거든요. 아이 학생 비자랑 가디언 비자. 그럼 3,000 링깃이면 한 달 렌트비는 되잖아요. 적어도 90만 원이니까 한 달 렌트비 이상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비용 생각하면, 그리고 뭐 은퇴 비자 같은 거 지금 사락 MM2H 고려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런 거 뭐 에이전트나 에이전시 이용해서 추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고려하면, 이런 거 뭐 다 고려하면 한국보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말레이시아는 좀 저렴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당황스러움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제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대중교통, 실제로 버스가 있지만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한국 분들 기준으로는 대중교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지하철 이런 거 당연히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요. 뭐 여기서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는데 아직도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곳 쿠칭을 떠날 때까지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뭐 MRT, LRT 이런 거는 이곳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전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차가 없으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특히 아이들 등하교를 여기서는 부모님이 시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개인으로 이렇게 해서 뭐 스쿨버스, 통학버스를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한국 분들의 적어도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차가 없거나 운전을 못 하시면 아이들 등하교 시킬 때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 인정합니다. 공감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깨 스트레이 덕스라고 하죠. 정말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을 때는 먼 거리도 아닌데 들깨들을 한 10마리 이상 볼 때도 있고요. 이게 한두 마리 그냥 어슬렁 다니는 게 아니라 가끔은 막 대여섯 마리가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그 위협감은 상당합니다. 뭐 운전하고 지나갈 때야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그곳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성인 남자인 저도 무섭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쿠칭에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도 그 들깨 부분은 적응하고 싶지 않고 적응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극공감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들이 이곳 현지 음식에 적응을 못하면은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한국은 급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좀 편하시죠. 하지만 이곳은 물론 학교마다 이제 다 캔틴이 있습니다. 캔틴 하면 이제 학교 식당, 구내 식당을 말하는 건데요. 캔틴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곳 현지 음식에 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곳에서도 이렇게 사 먹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라면
도시락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살림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도 늘 아이 도시락 못 사줘야 될까 고민합니다. 이것도 극공감합니다. 물론 이곳 현지 음식이 잘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아이라면 그러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매점에서도 음식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간혹 보면 간혹이 아니라 은근히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도시락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이곳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도시락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어 과외비 수준이 한국과 엇비슷하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냐 그런 것도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솔직히 영어 과외비라는 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영어 강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수업료는 선생님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영어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분명히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항상 영어 수업을 받던 아니면 영어 학원을 다니던 과외를 다니던 포인트는 좀 영어 책 읽기, 영어 원서 읽기 아이들에게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건 말레이시아 꼭 쿠칭이 아니라도 모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항상 하루에 일정 시간을 영어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 관련 영상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어 과외비가 한국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당연히 말레이시아 물가를 생각한다면 한국과 엇비슷하다면 그거는 정말 적은 비용이 아니죠. 이런 수업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공기의 질입니다. 쿠칭 생각하면 여기 하늘 사진 찍으면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가족도 느낍니다. 쿠칭이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 날씨가 좀 아무래도 동남아이기 때문에 그런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차가 많아서 또 대기의 질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변에 있으면 여기가 공기가 좋은 곳인지 저도 솔직히 여기가 쿠칭이 공기가 좋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저도 쿠칭 생활 지금 2달 차인데요. 그리고 저 공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서울 공기 맨날 그곳에서 일하고 했지만 느낍니다. 저는 서울 공기가 안 좋다는 거. 근데 이거 쿠칭에 와서 저도 여기 쿠칭의 공기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제 가족들에게는 저희 가족끼리는 우리가 너무 공기가 맑은 캐나다 생활을 오래 해서 야 웬만한 거에 만족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냉정하게 말해서 쿠칭 공기의 질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제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없고요. 그건 또 맞고 하늘색 정말 예쁘고 예술입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감기들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희 가족들은 저희 아이는 참고로 아주 어린 친구는 아니니까요. 그런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 아이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8번째네요. 벌써 8번째는 쉬러 갈 곳이나 놀거리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막 이렇게 그런 놀거리를 막 찾아서 다녀야 될 아시죠? 한국도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 되면 부모랑 같이 다니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집돌이, 집순이 되면은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꼬맹이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있는 가정은
좀 바쁘게 움직여줘야 되고 주말마다 좀 이런 놀거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국보다 당연히 열악한 거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린 꼬맹이들이 있는 꼬맹이 친구들이 좀 있는 가정들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맨날 놀아줄 수 없잖아요. 공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어쨌든 여기가 좀 놀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쉬러 갈 곳이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9번째 가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특히 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제가 좀 약간 그런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저희 인터넷 같은 경우에 속도가 100 Mbps 속도입니다. 근데 6개월 프로모션이 그냥 적용돼서 참고로 300 Mbps 속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비 오면 정말 느려지더라고요. 저희 지금 사는 집이 좀 이렇게 사각지대라서 그런 건지, 근데 이전 콘도에서도 솔직히 인터넷 속도 좀 답답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휴대폰 이 프리페이드 플랜 사가지고 썼지만 어쨌든 그때도 불편했는데 여기 와서 집에 이제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훨씬 더 인터넷은 걱정 안 하겠구나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 Mbps인데도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정말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오히려 조금 느려진다는 게 조금 간혹 느껴지긴 합니다. 어쨌든 인터넷 속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번째,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곳 사람들 정말 친절합니다. 하지만 불성실하다. 저는 불성실하다. 제 말로는 저는 서비스 정신이 좀 없다. 적어도 한국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기는 그런 서비스 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즉 서비스 마인드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쿠알라룸푸르에서도 경험했고요. 이곳에서도 경험합니다. 친절은 하지만 적어도 서비스 마인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쿠칭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한 거 말씀드려보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였는데요. 당연히 영업 한창 중인 시간이고요. 뭔가 주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료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가 다 소진돼서 오늘 그 제품을 못 만들어.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없으니까 이거 먹어. 이걸 드실래요도 아니고 그냥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영어로 하지만 저는 영어의 어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거 드실래요가 아니라 이거 먹어. 그거 아니잖아요. 쿠칭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꼭 쿠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친절은 하지만 서비스 마인드는 조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저도 그거 느끼거든요. 11번째입니다. 단점이 너무 많네. 근데 사람에 따라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11번째. 아이들 등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 첫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첫 정규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립학교들은 7시에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첫 수업이. 굉장히 이르죠. 근데 이거는 미국도 등교 시간이 되게 빠르거든요. 참고로. 나라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는 한국 기준으로 할 때 첫 교시 수업이 굉장히 빠른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적응이 힘든 친구들은 분명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좀 늦추자는 그런 여론도 있나 봐요. 이곳에서도. 근데 그거는 항상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등교 시간 빠르다.
뭐 공립학교들은 7시. 근데 뭐 이곳에서 공립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보다는 한국 분들은 국제학교 많이 보내시니까. 하지만 국제학교도 제 아이 기준으로 7시 반에 첫 수업이 시작한다. 분명히 한국 기준보다 빠릅니다. 12번째는요. 일상생활용품의 품질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다. 이거 제가 제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아이 책상을 고르는데 정말 여러 곳을 갔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이케아 제품을 그렇게 온라인에서 배송받았고 그거 조립하면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원래 그런 거 조립하거나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케아 그 싸구려 저렴한 이케아 책상 조립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즉 여기서는 물건 선택의 그 초이스가 굉장히 작고요. 쿠알라룸푸르에 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뭐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선택의 폭이 되게 좁고 그리고 물건의 품질 솔직히 가격 대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싸냐? 딱히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여기 물가 네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디나 전 세계 곳곳 다 극에 달해서 어디나 다 힘들다고 하지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용품들의 품질 예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그나마 괜찮은 건 다이소 예 여기서는 뭐 저팬 다이소라고 합니다. 예 그냥 일본 다이소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도 다이소에 가면 그나마 예 좀 저렴하게 괜찮은 물건들이 일상생활용품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소 홍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나마 저렴하고 그나마 가성비 있는 물건들, 생활용품들, 뭐 잡다한 생활용품들을 살 수 있는 곳이 다이소거든요. 물론 뭐 미스터 DIY도 있고 뭐 여기 슈퍼세이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예, 저렴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곳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품질은 솔직히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는 거. 근데 한국 분들은 이거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이거 기겁할 일이잖아요. 물론 뭐 서울도 오래된 아파트들에서는 뭐 녹물 이야기 이거 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도 살면서 한국에서 녹물 경험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뭐 기억이 안 나서 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캐나다 생활 했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녹물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녹물 나옵니다. 그래서 예 물 끓이라고 그 수돗물로 양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 공지가 뜹니다. 예 공지 문자들이 날라오고 그런 게 익숙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그런지 이곳 예 뭐 녹물 저희도 지금 새로 이사 온 곳에서 녹물 한번 나왔거든요. 예. 물론 뭐 한국 분들에겐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한국 분들에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 맞고요. 그리고 이거 필터 사오시잖아요. 뭐 주방에서 쓰는 필터나 샤워기 필터 정말 한 번만 사용하면 그 필터 색깔이 완전히 예, 갈색으로 변합니다. 예, 그거 사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 쿠알라룸푸르 그렇게 답사 왔을 때는 그냥 여행 갔을 때는 처음에 심지어는 호텔에서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생수로 처음 며칠은 양치는 생수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양치도 수돗물로 하고 이곳에서도 뭐 녹물이 나온 그날만 빼고는 모두 양치를 그냥 수돗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탈 안 나는 거 보면 그래도 예 사람이 사는 곳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는 거 그거 현실이고 저희도 경험했고 그리고 필터 같은 거 딱 넣으면 얼마 안 돼서 바로 갈색으로 변하는 거 그거 예 팩트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긴 영상이었지만 쿠칭 생활에 대한 장점과 단점 예 제 구독자분에게 다시 한번 그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영상 만들 수 있게 예, 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